노무현과 함께했던 생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이후, 또 그 노무현 정신을 붙잡고 노무현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온 가장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는 김경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산 구포시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포시장 우리 상인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민생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포시장에서 우리 기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너무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하게 말씀하세요. 하정우 구덕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아들 구덕고등학교 선배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하정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이곳 북구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았고 마치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영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부산 경남 그리고 오늘은 전재수 후보와 함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직접 부산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변상환 위원장을 통해서 전화 취재를 통해서 부산 지역 판세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부산 지역 여론조사가 매우 오락가락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것이 진실에 부합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일에서 4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에이스리서치가 부산일보 의뢰로 가상대결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8%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4.9%로 조사가 됐습니다. 13.1%포인트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17일에서 19일 사이에 한길리서치가 KBS 부산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슷합니다. 전재수 후보 40%, 박형준 후보가 34%,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지요.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는 MBC 조사인데요. 지난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형준 후보는 34%를 기록해서 양자 간의 차이는 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금 조사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3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각각 다른 조사기관별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항 설계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대체로 여론조사 샘플은 1,000명 정도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실제 부산 지역에서 선거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변성환 위원장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는 최소 10%포인트 차가 나지 않는다면 이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이유는 워낙 여론조사 흐름이 좋았다가도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다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북갑 전재수 후보 한 명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지나는 그런 심경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흐름이나 분위기는 매우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도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역시 시민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국힘 쪽 관련해서 사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네에서는 아이고 집구석 잘 돌아간다라는 소리가 왕왕 들린다라고 전해주면서 하정우 대 한동훈, 이영풍 또는 박민식, 국민의힘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박민식 전 장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3자 구도가 되면 단연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박형준 시장 마타도어 그리고 부산 글로벌 특별법 그리고 까르띠에 시계만 계속 외쳐대고 있다.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로 HMM 부산 이전을 끌어낸 것도 부산 지역에서는 엄청난 성과로 판단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은 꽤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HMM의 부산 이전으로 부산 1위 기업이 바뀌게 된 점도 부산 시민들이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집안 싸움하고 마타도하고 네거티브 해봐야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또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변화를 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네거티브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일로만 판단받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회의 전략이다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은 지금 상당히 찌그러져가는 상황이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게 깝깝한 상황에서 정치 구호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윤 어게인 이것도 특별한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는요. 오로지 부산 발전, 돈이 좀 도는 지역사회 이런 데만 큰 관심이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 경제 발전이 가장 큰 부산 선거의 화두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쓸데없는 정치고 부산에서 안 먹힌다라는 것이 변성한 위원장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선거가 한 달 앞으로 확 다가서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점 느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 함수를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택을 공천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 평택에 계신 주민분들 상가 돌면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저녁에 가족 간에 나와서 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너무 반갑게 이렇게 잘 왔다고 맞아주시고 뭐 이런저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차에서 보시고 창문 내리고 이렇게 응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몸은 힘듭니다만 용기가 막 나고 그렇습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평택 신입생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의 말씀 듣고 경청하면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비록 신입생이지만 실력 있는 최우등생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택의 발전, 평택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돌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실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전해드린 KBS 부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길 리서치가 아니라 한국 리서치였음을 다시 정정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 한국 리서치가 KBS 부산 의뢰로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재수 후보 40% 그리고 박형준 후보 34%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길 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 평택을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남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용방불패 TV, 요새 잘 나갑니다. 예, 용방불패 TV에서 처음으로 3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초반 기세를 잡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조국 대표가 23%로 2위를 차지했고요.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8%로 3위에 올랐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9.6%,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9.3% 순이었는데요. 기타 후보 0.3%, 지지 후보 없음 3.9%, 잘 모름 3.3%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인가? 대체로 지지층끼리 꽉꽉 뭉쳐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반에 30%가 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평택 지역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평택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한 고위 관계자와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이 결단코 평택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내려오고 또 오자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조국 대표가 내려와서 뭐 삼선의 유이동 막 등등등등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3선씩이나 한 국회의원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18%에서 20%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해석해 봄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평택 을구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아, 평택 병으로 가더니 왜 또 나왔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평택을에서 정치를 했으면 평택을에서 계속 해야지 평택병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실제 한다는 것이죠. 이 정치인이 전해준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소한 독자적으로 25%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극우들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쪽으로 가 있고 유이동 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유이동은 한동훈 쪽이야. 친한계야. 이런 소문이 많아서 아마도 극우 윤 어게인 국힘 지지자들은 유이동 후보 지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는 유이동 3선하는 동안 한 게 뭐냐? 불만이 팽배하고 환영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보 진영 쪽에 대한 진단을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워낙 민주당 국회의원을 둘이나 배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민주당 조직력이 탄탄해서 초반 기세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깃발 아래 뭉칠 당원들과 그 가족들만 계산해도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앞서는 것이다라고 진단했죠. 반면 2위 조국혁신당 가장 먼저 평택을에 아니죠. 황교안 대표가 가장 먼저 왔었죠. 지금 2위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젊은 층, 특히 여성층에서 인기가 많고 사진 찍자는 주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이 표로 연결 얼마나 될까? 그것은 미지수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셀럽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사진만 찍고 말지, 사진 찍은 김에 표도 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달라붙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표로 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약 10%가량을 거머쥐는 이유는
보수 기독교 파워라고 진단했는데요. 평택 안의 큰 교회들은 대개 한기총 소속 보수적 목사들이고 특히 서부 지역, 농촌 지역 중심으로 보수 교회들이 많아서 그 기반이 아마도 황교안 약 10%의 본질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야권 단일화인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세 당 가운데 누가 30%를 선점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쏠림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초반에 김용남 후보가 30%를 거머쥐고 달리게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보름 정도 지나면 표심이 이동하면서 결정 단계로 이르게 되는데, 그때 보름 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택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이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만나보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판을 짠 거냐. 둘 다 좋은 후보들인데 둘이 다 오면 유권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선택에 매우 곤혹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국힘 쪽이 단일화해서 35%를 확 넘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한 사람이 확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막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택 지역 시민들이 보기에 둘 다 단점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애매한 다자 구도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평택 선거에서 재밌게 봐야 될 포인트 하나는 윤호개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표대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번 평택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9시 2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